네,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급등주를 찾아라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MBN 골드 김성현 매니저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욕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에 최악의 상반기를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요, 뉴욕이 엄청 크게 빠질 때 우리도 좀 많이 빠지겠거니 하면 좀 선방하는 모습이고, 뉴욕이 좀 괜찮은 모습일 때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좀 크게 변동성을 갖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장 초반에 오전장에 선 반영이 되거나 또는 장 후반에 또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 형태로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현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보다 국내 증시에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간단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내내도 계속해서 이제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금통위의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이번에 밀려올까요? 일단은 제가 일단 자료 그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에 이제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3월 달에 2.9%, 4월 달에 3.1%, 5월 달에 3.3%, 그리고 6월 달에 이번 달 기준으로 해서 3.9%까지 올라왔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네요. 급등을 네. 했죠. 당국에서 이제 예상하고 있는 4% 수준의 어떤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가계라든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상을 해보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직계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만큼이나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6월 달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 7월에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 우리는 한 50bp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네. 50bp 빅스텝이 나오는 거겠죠.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한미 간의 어떤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1년도 8월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제로 금리 수준을 거의 유지를 했다가 조금씩 올렸죠. 0.25%, 0.25%, 예, 조금씩 올려서 지금 현재 1.75% 수준까지 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도 올해 초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제로 금리 수준 유지를 하다가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죠? 1.75% 수준까지 0.75%라는 그런 아주 큰 빅스텝을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현재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고,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태서 50bp 더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일단 7월 달에 발표할 예정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료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슈를 좀 발췌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22년도 6월 5일자에 발표된 어떤 이슈인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5만 개나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늘었죠. 1만 개 이상이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대 은행의 부실 대출이 58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일단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한국 평균 대출액이 10억이 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 그리고 성장률 악재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줄 겹쳐서 도산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영업 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미만인 기업일 경우에는. 근데 이게 지금 평균 대출액이 10억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실 기업이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있다. 5만 개 이상이 있다. 5만 곳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빅스텝이 아직 3번 더 남았다. 아직 총이 어마어마하네요. 3발 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발. 네, 3발 더 남았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금리를 지금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7월달 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따라간다는 그런 방침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실 기업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시도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 반영이 돼서 이미 조정 좀 받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헤드라인 뽑아주신 걸 보면요. 대기업 역시도 정말 많이 휘청이고 있잖아요.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 넘는 그런 규모의 미국 단독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에도 이제 이슈를 모아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전면 재검토한다라고 하고 또 네. 모든 기업들이 하반기에 채용을 줄이겠다 네. 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단행이 된다면 당연히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고 또 IT와 반도체주 역시도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은 우리 시장 어떤 섹터가 좀 주도를 해줄지 어떤 섹터 좀 주목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이슈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저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쁜 그림이죠. 뭔가 태양의 석양을 지고 그러면서 막 팔각형 모양의 뭔가 이 대규모의 뭔가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 듯한 영화 같네요. 영화 같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총 사업비 640조 규모의 640조요. 640조입니다. 사우디의 대규모 어떤 수주 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프로젝트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네온 프로젝트예요. 네온 프로젝트. 네온 프로젝트. 이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면은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라는 건데 사우디 북서부 홍해 지역에서 인근 항야에다가 이런 대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이제 건설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면적은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면적은 서울의 규모의 약 44배. 44배. 면적이 44배입니다. 서울도 넓은데요. 네, 서울도 넓은데 이 정도 면적에서 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이제 만들겠다, 제조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첨단 산업단지. 총 투자액은 5천억 달러, 64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국가 예산이 607조입니다. 정말 부자 나라라는 네. 게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보자나란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에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예,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석유라는 게 이제 무궁한 그런 자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석유가 고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사우디가 이런 대규모의 이 석유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어떤 국가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왕세자가 이제 강하게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라인 같은 경우는 길이가 170km에 달한 직선 도시고요.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옥사곤입니다. 예.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업단지로 지름의 7km의 팔각형의 어떤 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트로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웅장한 산맥 그리고 호수 이런 초대형 산업 관광단지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큰 프로젝트가 현재 사우디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측면들 주의를 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적인 완공 목표는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도시에 필요한 주택이라던가 아니면은 항만, 철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시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대규모 인프라가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입찰들은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요? 네, 이유가 뭘까요? 공개가 되면 안 되겠죠. 가격적인 전력들이 다 기업마다 있을 거기 때문에 입찰은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대규모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삼성 그리고 현대 현대가 지금 현재 이런 수주전에 이제 뛰어들었고요. 대기업이 모두 손을 대고 있네요. 그렇죠. 뛰어들었고 현재 대규모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동아건설이 있었던 이 중동 붐을 우리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과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네옴시티의 더 라인, 보시면 직선 도시 있죠? 이 직선 도시의 더 라인을 터널 공사를 수주를 해서 수주 금액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주를 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수주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 정도의 어떤 큰 수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주목을 하는 것이고 어제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쪽과 관련된 섹터에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죠. 그러나 여기 있는 기업들이 아직도 저평가 바닥권의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국내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로 가능할까? 자, 사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아니신가요?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이
언제 만났다? 2019년도에 한번 만났습니다. 2019년도에요. 네, 접촉을 한번 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삼성 승지원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빈살만 왕자가 방한을 했을 때 승지원에서 만나서 이 빈살만 왕자와 이제 소통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이 왕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업인이 몇 없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에서 이제 뛰어들었을 때 이 수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이 부르즈 칼리파라는 어떤 건설에 참여를 해서 대규모 어떤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플랜트 능력이라든가 주택 능력 등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삼성물산을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접촉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반도체 공장 이제 제조 상태를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뭐 가전사업 등에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슈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 초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성현 매니저가 너무 기분 좋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치 약간 땅주인 같습니다. 아, 예. 땅 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공약주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약주 이제 바로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요. 이제 뭐 삼성물산과 관련돼 있는 기업도 괜찮고 또는 그 네옴시티와 관련돼 있는 어떤 수주를 따낸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종목 추천을 한미글로벌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요. 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건설의 어떤 기획, 설계 단계부터 발주, 시공,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 통합 관리하는 건설 사업의 어떤 관리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옴시티 건설의 일환이었던 더 라인, 이 네옴 더 라인의 어떤 이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한 26억 정도를 이제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못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우리 시장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 한미글로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한 번 100점을 맞은 친구들이 곧 연이어서 100점을 맞을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높지 않습니까? 오늘의 네. 종목 함께 눈여겨봐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계속해서 대응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에 김성현 이 세 글자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검색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지금 휴대폰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계속해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드려봐야죠. 네, 가격 전략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기준에서는 제가 11,400원 이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300원, 손절가는 1,700원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제 기술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과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상장 당시 최고점 구간이 16,900원이고 현재 가격선이 11,800원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연속 한 4거래일 동안에 시장과는 역행하는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추세 라인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추세 라인대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1,400원의 매수가를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위로는 전고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격선이 좀 남아 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이 여기 김속설님께서 한미글로벌이 네옴 대장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옴 대장주는 아니고 당연히 네옴 대장은 삼성물산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래도 계속해서 네. 시세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종목이다라고 오늘은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또 시세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니까요. 오늘의 종목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에 김성현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정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